엄청난 시장의 이슈죠.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뉴스인데,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한 이유를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안녕하세요 소장님. 소장님께서는 해외 주식은 안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매수하고자 한다면 엔비디아를 산다고 하셨던 말씀에 저도 작년 말에 엔비디아를 조금씩 매수해서 지금은 꽤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엔비디아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담아봐도 좋은 시기가 올까요? 그래도 AI 글로벌 대장은 엔비디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테마가 쉽게 죽을 테마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다음 투자로 생각하시는 종목이 따로 있으신가요? 국내 주식도 좋고 해외 주식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소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네요. 엔비디아를 사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왔고, 근데 요 며칠 또 엔비디아가 좀 빠지고 있으니 다시 재매수를 해봐도 좋겠냐 라고 하는 이야기신 것 같은데, 그거를 왜 저에게 물으십니까? 본인이 엔비디아가 빠졌다고 생각해서 사고 싶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팔고 싶으면 팔아서 이제 안 쳐다보려면 안 쳐다보고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예요. 뭘 사고 뭘 마냐라는 것은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AI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엄청난 시장의 이슈죠. 올 한 해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뉴스인데, 재작년에는 테슬라가 또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죠. 테슬라가 인기가 많았었고, 올해는 엔비디아가 엄청난 이슈몰을 해서 엔비디아가 시장의 폭풍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고, 한 2년 3년 전에는 테슬라가 또 시장의 폭풍이어서 테슬라가 또 관련이 있었고, 참 그러고 보면 좀 슬픈 현실이긴 해요. 이게 왜 좀 슬픈 현실이냐면, 항상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고 독자적인 뭔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하기사 뭐 글로벌 경제다 보니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주식 시장인 미국 시장을 안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미국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야 우리나라가 좀 따라간다는, 그러니까 주도권 자체가 우리에게 없고 해외에 있다는 게 좀 마음 아픈 사실이긴 한데, 자, 어찌됐건 그래서 테슬라가 움직일 때는 국내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엔비디아가 또 시장에 폭풍이 되니까 엔비디아를 따라가는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다 그런다면 역시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정도가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어서 납품을 아무래도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좀 못 올랐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쪽에 납품이 아직 기정사실화가 되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제가 전 영상에서 남겼지만 삼성전자도 준비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기본 파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좀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몇 업체로 만들어놓는 이게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 물량 자체는 삼성전자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SK 하이닉스와 비교를 했을 때 결국은 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게 후반기에 가면 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삼성전자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하락한 이유를 좀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 그런다면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요. 일정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구간이죠. 1년 360을 올라가는 주식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고점이 되게 되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고, 그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서 또 올라가게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굳이 뭐 이유를 좀 따지자 그런다면 미국의 엔비디아 고위 임원직들, 그 다음에 젠슨 대표죠. CEO인 젠슨 황이 이제 엔비디아 자사 주식들을 좀 팔아서 일부 매도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좀 했었죠. 주식 분할을 좀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온 것도 있었고, 어찌됐건 그러한 이슈 때문에 좀 하락했다고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조정 구간이다 라고 정도만 좀 이야기를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앞으로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세상을 좀 바꿀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하고, 미래를 비전이 있는 사업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두 가지를 이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AI 반도체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차전지
전기차들. 결국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계속해서 낮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RE100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RE100이라는 이제 용어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재활용 가능한 100%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만으로 산업을 좀 일으키자. 더 이상 지구의 기후나 이런 부분에 해가 되지 않는 탄소를 줄여 나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RE100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산업체들이 내노라는 모든 기업들 자체가 지금 전부 다 RE1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친환경 소재와 친환경 개발 에너지가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결국 뭐 2차 전지가 됐든 그다음에 또 이제 AI 반도체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결국 석유의 의존도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AI 반도체가 되었든 아니면 2차 전지가 되었든 결국은 향후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만한 가장 큰 중요한 테마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반도체는 생각보다 못 올라갔었거든요. 왜냐면 돈 자체가 전부 다 2차 전지로 몰렸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이 올라갔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가서 2차 전지들이 좀 하락이 나오다 보니 이 돈이 어디로 또 이동해요? 반도체로 이제 또 돈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 반도체가 주거장창 계속 올라갈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어느 정도 고점이 되고 어느 정도 또 한계치가 오게 되면 분명히 대거 물량이 또 나오게 됩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라는 게. 그러면 이 돈들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또 가격이 메리트가 있게 된 2차 전기 쪽으로 저는 자금이 또 움직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가장 큰 틀인 AI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돈이 순환되는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을 이끌고 나가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후발주자로 이제 또 나가게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애플이 되었든 메타가 되었든 구글이 되었든 아마존이 되었든 알다시피 뭐 이런 플랫폼들 자체가 AI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갈 것인데 다만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주식이라는 게 늘 그렇지만 고점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앞으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전기차가 더 많이 생산이 될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AI 반도체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AI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이 진보되고 우리에게 더 많이 가까워질 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아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거는 우리가 기정적인 사실인 거고 우리는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의 가격을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좋은 기업을 싼 가격에 사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좋은 기업을 비싼 가격에 산다는 건 의미가 없다. 자, 물론 저는 뭐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앞날에 대한 뭐 100%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건데 특히나 주식시장은 더 마찬가지고요. 현재 엔비디아의 이 가격이 지금 가격이 높을까요? 쌀까요? 이거는 아무도 단정을 해줄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의 현재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사게 되는 거고 엔비디아의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는 거고 그래서 이 높낮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엔 선택의 문제이고 우리는 주식의 높낮이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식의 고점과 저점을 정확하게 알아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종목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게 되는 겁니다. 확실치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지 않는 일 때문에 뭘 들어요? 보험을 들죠. 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내 돈 생돈 날려가면서 보험을 듭니까? 왜?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하나의 위치에서 자 이게 싸다, 높다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렇게 하수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이 가격이 내가 낮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이 가격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쉽게 전략을 짜는 거 나는 현재 가격에서 내가 이 종목에다 예를 들어서 뭐 내 원금의 뭐 30%를 넣겠다. 그럼 난 이 3천만 원을 500만 원씩 6번에 나눠서 사겠다. 만약에 500만 원을 2번 샀는데 1000만 원을 샀는데 여기서 목표 수익률이 내가 20% 책정을 했는데 20% 왔어. 그럼 팔고 다른 종목을 더 찾는 거고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내가 예상하는 가격 나는 이 가격에서 처음 매수 가격에서 뭐 15%가 떨어지게 되면 2차 매수가 들어갈 것이다. 또 매수가에서 또 15%가 빠지게 되면 3차 매수를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전략들을 짜놓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저한테 가장 많이 뭐 저도 제 친구들이 있고 제 주변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야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러면 야 너 주식 전문가잖아. 너 주식 잘하잖아. 용재야 말해봐. 엔비디아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무슨 무속도 아니고 무속신앙도 아니고 너무 단순한 질문과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만 주식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높든 낮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내가 엔비디아를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접근의 차이를 좀 달라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연애를 하지 않았지만 처음 본 여자한테 딱 가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랑 결혼합시다 내일.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없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의 포인트를 잡고 당장 엔비디아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원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내 돈 뭐 원금의 30%를 한 방에 빵 사가지고 결론을 낼 게 아니라 천천히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내 돈 3천만 원 있으면 일단은 미끼에 300만 원 던져보고 또 한 500만 원 던져보고 그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산업이라는 거는 결국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뭐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와서 AI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2차 전기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은 반드시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10년, 20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산업 두 가지만 얘기해보려고 한다면 누구나 붙잡고 얘기를 해보세요. AI 반도체랑 그 다음에 전기차예요. 두 개가 첨단 산업이고 그리고 AI 반도체가 좋다 그래서 전기차가 빠진다는 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AI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고 서로 공생관계라는 겁니다. 결국은 산업이라는 거는. 다만 이게 순환 구조가 먼저 누가 선빵을 치느냐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가느냐 이거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반도체도 잘 보시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좀 성급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엔비디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를 지금 살지 말지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만 그 결정에 있어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매수를 한다 그런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충동 매매하지 마세요. 오늘 안 산다 그래서 내일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내일 못 산다 그래서 모레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열리게 돼 있고 종목 어디 안 가고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있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매매를 하셔서 리스크 없는 매매를 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주식 상담소는 아래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